2025년 말 한국 도로에서 테슬라 운전자들이 처음으로 핸들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FSD가 서울 강남의 복잡한 교차로를 자율주행으로 통과하는 영상이 공개된 순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부산의 좁은 골목길에서도 어두운 터널 안에서도 운전자의 손이 핸들에서 떨어져 있는데 차가 스스로 차선을 바꿉니다. 이게 진짜 미래구나.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시기 한국 자동차의 대부 현대차에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회사의 창업자 CEO가 조용히 사표를 던지고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단 한마디, 레거시 산업과 수없이 충돌했다. 현대차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회사 포티투닷을 사는 데 쓴 돈만 4,200억 원, 추가로 쏟아부은 자본까지 합치면 1조 5천억 원. 현대차 내부 평가는 차가웠습니다. 테슬라 FSD가 100점이라면 포티투닷의 자율주행 기술 브랜드 아트리아 AI는 80점. 안방이 털리는 중에 한국 선수는 20점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철도 차단기에 처박히는 동안 현대차는 조용히 엔비디아, 구글, 웨이모를 한자리에 모으고 있었거든요. 어떤 위기는 기업을 무너뜨리고 어떤 위기는 오히려 도약의 계기가 될까요? 그 차이를 읽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의 위기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패박물관, 오늘의 전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차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짚고 갈 게 있습니다. 테슬라는 왜 100점인지를요. 2026년 1월 미국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가 테슬라에게 결국 100기를 들었습니다. 10년간 테슬라를 무섭다고 깎아내려왔던 바로 그 매체가 FSD에 2026년 최고의 기술상 트로피를 바친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무섭다는 건 칭찬이 아니라 위험하다,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차가 갑자기 급제동을 하고 예측 못하게 움직인다는 비판이었죠. 편집진 스스로도 놀랐다고 썼습니다. 우리가 왜 갑자기 180도 돌아섰는지 설명하기 어려웠다고요. 2026년 3월 독일 공영방송 기자가 악천후 속에서 FSD를 시험한 뒤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안전합니다. 독일 사람이 독일 기자가 미국 차를 보고 말이죠. 그리고 2026년 4월 10일 네덜란드 정부가 도장을 찍습니다. FSD의 유럽 진출 공식 승인, 머스크는 선언했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드디어 맞춰졌다. 숫자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테슬라 공식 안전보고서에 따르면 FSD는 530만에서 700만 마일을 달려야 사고가 한 번 나는 수준. 반면 미국 도로에서 일반 운전자가 직접 모는 차들은 평균 66만 마일마다 한 번씩 사고를 냅니다. 계산하면 FSD가 인간 운전자보다 7배에서 10배 더 안전하다는 테슬라의 공식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테슬라 FSD가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모델 S, 모델 X 차주들이 서울 부산 도심에서 자율주행을 시연하는 영상이 유튜브를 뒤덮었죠. 한국 자동차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습니다. 현대차는 뭐하고 있냐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한국의 대부가 안방에서 자존심을 긁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눈여겨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화려한 수상 행렬 뒤편에서 테슬라에는 한 가지 치명적 문제가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뿌리는 2019년 머스크의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2019년 4월 플로리다 키라르고의 한 시골 도로 조지 맥기라는 남자가 테슬라 모델 S를 몰고 있었습니다. 오토파일럿 켜놓고 휴대폰을 만지다 떨어뜨렸죠. 허리 숙여 폰을 줍는 그 몇 초 동안 차는 T자 교차로의 정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깜빡이는 빨간 신호등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결국 교차로에 정차해 있던 SUV를 시속 100km 가까운 속도로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돌의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정차 중이던 SUV가 튕겨져 돌아갔고 그 옆에 서 있던 22세 여성이 그 SUV의 2차로 부딪히면서 23m 밖 숲속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날 그녀는 현장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연인과 함께 별을 보던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테슬라 오너였던 맥기는 법정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기술을 너무 믿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핵심입니다. 그는 무능해서가 아니라 믿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1일 미국 마이애미 법원의 판결이 나옵니다.
테슬라에게 내려진 배상금 2억 4,300만 달러, 한화로 약 3,500억 원, 그중 징벌적 배상금만 2억 달러. 법조계에선 이런 판결을 핵폭탄급 판결이라 부릅니다. 단순 보상이 아니라 이 회사는 고의적으로 잘못했다라는 공식적인 낙인이니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사고는 운전자가 딴짓하다 낸 거잖아. 왜 회사가 3,500억을 물어내야 되는 거지? 바로 이 부분이 미국과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한국에도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는 길이 법적으로는 열려 있긴 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는 걸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기업 제조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프트웨어 오류를 증명한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율주행 사고가 나도 거의 대부분 운전자 책임으로 귀결되죠.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운전자의 입증 책임이 훨씬 유연하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안전하게 설계되었다는 걸 제조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심원단이 테슬라에게 사고 책임 33%를 물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한국 같았으면은 운전자가 핸드폰 보다가 낸 사고는 100% 운전자 과실로 끝났을 상황이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2026년 2월 20일 테슬라는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맞섭니다. 하지만 판결은 기각. 판사 베스블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증거는 배심원 판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자,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카메라 성능, 소프트웨어 버그? 아닙니다.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 그 자체 7배 안전하다는 마케팅 통계였습니다. 단어가 사람을 죽였다고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16일 뒤 현실이 판결문을 직접 증명해 보입니다. 2026년 3월 8일 캘리포니아 웨스트 코비나 라오시 류라는 운전자의 테슬라 모델 3가 시속 약 37km로 내려와 있는 철도 차단기를 2개 연달아 그대로 박살내며 돌진했습니다. 마치 차단기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듯이요. 그가 SNS에 올린 코멘트는 딱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 테슬라 FSD가 나를 거의 죽일 뻔했다. 그리고 한 달 뒤 2026년 4월 11일 텍사스 플레이노. 이번엔 더 섬뜩합니다. FSD를 4만 마일 넘게 사용해 온 베테랑 운전자 조슈아 브라운. 기차가 코앞에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차단기 앞에 멈춰서 1분 대기를 기대하던 그에게 차가 스스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간신히 선로를 빠져나온 직후 계기판에 뜬 메시지. 오토파일럿 해제됨.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NBC 뉴스가 조사한 결과 FSD가 철도 건널목에서 사고 낸 사례만 소셜미디어에서 40건 이상. 지금 이 순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88만 대의 테슬라를 조사 중이고 80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웨이모도 자율주행하는데 거긴 사고 없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이번 전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웨이모는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이 세 가지를 모두 씁니다. 여기서 라이다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레이저를 초당 수백만 발 쏴서 주변 물체까지의 거리와 형태를 3차원으로 정밀하게 스캔하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차가 어둠 속에서도 안개 속에서도 주변 공간을 손으로 더듬듯 정확히 파악하게 해주는 눈입니다. 카메라가 눈으로 보는 것이라면 라이다는 손으로 만져보는 것에 가깝죠. 반면 테슬라는 오직 카메라 하나. 왜일까요? 2019년 머스크는 공개 석상에서 라이다를 두고 목발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인간은 눈 2개로 운전하는데 왜 차에 라이다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10년 동안 철도 사고 보고서가 40건 넘게 쌓이는 동안 그는 이 입장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입니다. 자기 신념에 맞는 데이터만 받아들이고 반대 증거는 예외 상황으로 치워버리는 것. 교주의 이 편향 하나가 신자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 FSD는 안대를 반쯤 찬 F1 드라이버와 같습니다. 직선에선 무적입니다. 모터 트렌드가 상줄 만하죠.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뭔가 튀어나오면 안대 찬 쪽이 완벽한 사각지대입니다. 한국에는 미국 같은 철도 건널목이 거의 없으니 감이 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꿔 설명드릴게요. 차단기를 인식 못한다는 건 대낮에 스쿨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아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를
공사 현장의 라바콘을, 응급차의 사이렌을, 즉 훈련 데이터에 없던 예외 상황은 카메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뜻이죠. 한국 도로에서 훨씬 자주 마주치는 상황들입니다. 실제로 2025년 펜실베이니아에선 테슬라가 선로 위로 올라가 달려오는 기차에 그대로 부딪힌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머스크가 말한 건 결국 다 되지 않았나? 스페이스 X 로켓 재사용 결국 성공했잖아. 자율주행도 결국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솔직히 머스크의 장기 비전은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단언컨대 언젠가 완전 자율주행은 실현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과 청구서입니다. 스페이스 X 로켓이 발사대에서 터졌을 때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1년 늦어도 누구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FSD는 완성되기도 전에 이미 3,500억 원짜리 사망 청구서를 받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고가 쌓이는 중입니다. 결과가 맞느냐가 아닙니다. 결과에 도달하기 전에 몇 명을 밟고 갈 것인가? 이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릴 차례입니다. 테슬라가 화려한 무대에서 신전을 세우는 동안 한국의 대부 현대차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2022년 현대차가 결단을 내립니다. 판교의 작은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티투닷을 4,200억 원에 인수한 겁니다. 인수와 함께 현대차가 공개적으로 내건 가치는 분명했습니다.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으로 테슬라를 잡는다. 창업자는 네이버랩스 대표 출신이었고 현대차는 그에게 첨단 차량 플랫폼 AVP 본부장 자리까지 맡겼습니다. 대부 집안의 공식 후계자 자리에 앉힌 셈이죠. 그리고 현대차는 이 회사에 돈을 들이붓기 시작합니다. 2023년 유상증자 1조 539억 원, 현대차 6,324억, 기아 4,215억, 인수 가격을 포함하면 총 1조 5천억 원을 쏟아부은 셈입니다. 영끌이라는 말로도 모자랍니다. 한국자동차의 자존심 전체가 이 회사에 걸려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2025년 한 해에 포티투닷이 올린 매출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277억 원입니다. 그의 영업 손실은 3,498억 원, 전년 대비 98.7% 증가, 매출의 12배를 까먹은 해였습니다. 포티투닷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 기술 브랜드가 바로 아트리아 AI입니다. 카메라 8대와 레이더 1개로 주변을 인식하고 AI가 스스로 판단해 차량을 제어하는 시스템. 그런데 내부 평가조차 테슬라 FSD 100점, 아트리아 AI 80점, 1조 5천억을 쏟아붓고도 20점 뒤처진 상태였죠. 그리고 2025년 12월 3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현대차 합류 4년 5개월 만에 창업자 CEO가 사표를 던지고 떠납니다. 임직원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한 줄이었습니다. 레거시 산업과 수없이 충돌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번역하면은 이렇습니다. 소프트웨어 문화를 자동차 대기업에 심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바로 그 다음 날 포티투닷은 급하게 주행 테스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마지막 영상 이후 2년 만에 업로드였죠. 그런데 업계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편집과 배속 재생이 들어간 일반 주행 보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눈가리기식 영상이라는 혹평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테슬라 FSD는 한국 서울 도심을 실시간으로 누비고 있었고요. 대부의 집안은 혈육 간에 노선이 갈린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 방식의 포티투닷과 또 다른 계열사 라이다 방식의 모셔널, 이 두 후계자가 서로 다른 길을 주장하며 어느 쪽도 결론을 못 내리는 중이었습니다. 공식 후계자로 지명됐던 창업자 CEO는 사표를 냈고 자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고 손님들은 옆집 머스크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부터 현대차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세계 최대 가전쇼 현장에서 기업 총수 세 사람이 만납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시작된 깐부 회동이 라스베이거스로 이어진 겁니다. 자, 그 자리에서 엔비디아는 한국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자율주행의 연료는 뭘까요?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건 GPU입니다. 26만 개의 GPU,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전 세계
대부분의 AI 기업이 이것의 10분의 1도 못 가진 수준입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현대차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결정을 내립니다. 1조 5천억 원 들인 자체 NPU 개발을 중단하고 대신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 하이페리온 10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선포합니다. 현대차 AVP 본부장은 현대차 AVP 본부 42. 모셔널의 모든 자율주행 센서를 하이페리온 10으로 통합하겠다고 공식적인 발언을 했죠. 이 결정의 진짜 무서움이 뭔지 아시나요? 하이페리온 10에는 벤츠, 제규어 랜드로버 같은 글로벌 경쟁사들도 이미 올라타 있습니다. 즉 벤츠가 독일 아우토반에서 수집한 주행 데이터를 현대차가 학습에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고요. 혼자 싸우던 현대차가 갑자기 데이터 연합군의 일원이 된 겁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현대차는 웨이모에게 아이오닉 5를 최대 5만 대 공급하기로 합니다. 조지아 메타플랜트에서 만들어 웨이모에 넘기면 웨이모가 자사 자율주행 시스템을 얹어 미국 도심에서 로보택시로 굴립니다. 2025년 11월부터 샌프란시스코 실도로 테스트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현대차는 현금도 벌고 로보택시, 실도로 운영 데이터도 간접 확보합니다. 웨이모가 12개 미국 도시로 확장할 때마다 그 땅을 달리는 차는 조지아에서 태어난 현대차 아이오닉 5입니다. 여기에 구글 딥마인드까지 합류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구글 딥마인드의 AI 모델을 탑재하기로 합니다. 로봇의 몸은 현대가, 뇌는 구글이 피지컬 AI 생태계의 한 축을 확보한 겁니다. 정리해봅시다. 현대차가 지난 6개월간 모은 조력자 명단입니다. 엔비디아,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컴퓨팅 플랫폼, 구글 딥마인드, 세계 최고의 AI 모델, 웨이모, 세계 최고의 로보택시, 실도로 운영 노하우, 삼성 SK,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현대차,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제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영화 대부의 콜론의 가문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는 모든 걸 혼자 하지 않습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패밀리 안으로 끌어들여 거대한 동맹을 만듭니다. 변호사, 정치인, 경찰, 그리고 가족.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힘을 발휘하되 대부가 그 모든 줄을 쥐고 있죠. 현대차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 혼자 모든 걸 하려던 고집을 내려놓고 패밀리를 확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CES 2026 이후 현대차 시가총액은 120% 상승해 한국 자동차 기업 역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기아가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선언합니다. 향후 5년간 49조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 같은 기간 테슬라 쪽은 어땠을까요? 한국 투자자의 테슬라 주식 보유액은 2025년 11월 38조 2,500억 원에서 2026년 2월 36조 1,70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3개월 만에 2조 원이 증발, 그리고 2019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교주가 바뀌지 않으니 신도가 먼저 움직인 겁니다. 38조의 신도들이 이미 짐을 싸서 성전을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은 한국 반도체와 제조업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는 망하고 한국의 현대차가 이기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메시지는 절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업과 기술이라는 게 한두 개 사건으로 승패가 갈리지는 않습니다. 10년 단위의 게임이거든요. 테슬라는 여전히 세계 자율주행 기술력 1위이고 FSD는 여전히 100점입니다. 현대차는 아직 20점을 못 따라잡았고 아트리아 AI도 엔비디아 기술에 업혀가는 중입니다. 한 방에 역전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두 회사 위기의 종류가 달랐다는 점입니다. 테슬라의 위기는 신념의 위기입니다. 라이다를 목발이라 부르며 10년을 버틴 그 고집, 카메라만으로 모든 도로 상황을 뚫겠다는 그 철학, 이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교주가 10년 묵은 자기 신념을 뒤집어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현대차의 위기는 실행의 위기였습니다. 방향, 카메라 플러스 라이다 병행은 맞았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직 문화가 느렸고 대기업의 관성이 소프트웨어 속도를 못 따라갔습니다. 이건 1, 2년이면은 복구 가능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패밀리를 확장하는 것으로 1년 만에 시총 120%를 회복했죠. 신념의 오류는 10년을 버텨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실행의 오류는 1년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위기의 종류를 분별해야 합니다. 연애가 흔들릴 때, 커리어가 막힐 때, 사업이 꼬일 때 가장 먼저 물으십시오. 이게 방향의 문제인가? 속도의 문제인가? 방향이 틀렸는데 속도만 올리면 10년을 더 빨리 망할 뿐입니다. 반대로 방향이 맞는데 조급해 하면은 실행의 위기를 신념의 위기로 착각해서 괜히 다 엎어버리게 됩니다. 종류를 모르면 잘못된 처방을 받습니다. 둘째, 자존심이 가장 비싼 비용입니다. 현대차는 1조 5천억 들인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엔비디아에 올라탔습니다. 우리 기술로 하자는 고집을 내려놓은 순간 시총이 120% 올랐습니다. 머스크는 라이다는 목발이라는 그 한마디를 10년째 지키는 중이고 3,500억 배상금을 맞고 있습니다. 자존심은 가장 비싼 감정이고 가장 늦게 이익을 돌려줍니다. 셋째, 혼자 가지 마세요. 패밀리를 만드세요. 현대차의 반전 공식은 단순합니다. 엔비디아의 컴퓨팅, 구글의 AI, 웨이모의 데이터, SK 삼성의 반도체, 현대차의 제조. 내 강점은 유지하되 내가 약한 부분은 세계 최고에게 빌린다. 여러분, 커리어도 투자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혼자 해내려는 순간 그게 테슬라 교주의 길로 들어서는 신호등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중에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테슬라의 카메라 방식은 틀렸고 현대차의 패밀리 전략이 옳은 것이냐? 테슬라의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머스크는 언젠가 저 숫자들을 다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엔 역시 카메라만으로 됐다고 증명될지도 모르죠. 실제로 2026년 현재도 모터 트렌드는 테슬라 FSD에 상을 줬고 네덜란드는 승인을 내줬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100점이고 여전히 세계 1등입니다. 반대로 현대차의 패밀리 전략이 무조건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영화 대부에서 콜론의 가문이 결국 내부 갈등으로 무너졌던 거 기억하시나요? 연대하는 기업이 많다는 건 그만큼 갈등 요소도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로열티, 웨이모가 독점하는 데이터, 구글 딥마인드가 좌우하는 AI 모델. 이 중 하나만 삐걱거려도 현대차의 패밀리는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갈 길은 멉니다. 42닷의 아트리아 AI는 아직 80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웨이모는 로보택시 실전 운영에서 이미 몇 년을 앞서 달리고 있고 중국의 바이두와 샤오펑은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맹렬히 쫓아오는 중입니다. 독일 벤츠는 이미 레벨 3 자율주행을 세계 최초로 법적 승인받은 상태고요. 현대차가 이 모든 경쟁자를 넘어 진짜 1등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현대차는 이 게임판에 끼지도 못할 거라고 다들 말했습니다. CEO는 그만두었고 1조 5천억이 증발하고 테슬라가 안방까지 들어온 그 시점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테슬라, 웨이모, 바이두가 벌이는 세계 자율주행 3강 경쟁의 판에 현대의 이름이 처음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겁니다.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승자가 누구인지 지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10년 전 라이다를 목발이라 부르던 교주는 아직 그 자리에 있고 1년 전 1조 5천억을 날렸던 대부는 지금 새로운 패밀리와 함께 서 있다는 것. 지금은 그들의 다음 수를 지켜볼 시간입니다. 오늘 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실패박물관의 관람료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저희 박물관에는 세상에 의미 있는 실패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으니 꼭 한번 둘러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실패박물관은 실패를 전시하지만 여러분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전시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작은 발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